예, 다음은 최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언론 재갈법 관련한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이 뒤에 있으시기 때문에 간결하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폭염이 뜨겁지만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섰을 때만 해도 더 뜨거웠는데 가을이 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은 폭정을 얼마나 더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검찰의 수사권을 뺐더니 이제 언론의 비판적 취재 권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그러더니 이제 언자완박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정의당 그리고 언노련 좌우 진보 보수 언론단체 심지어 대한변협 모든 국민들과 이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없는 악법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임기말 권력 비리 내로남불 공직자의 비리 보도를 막으려고 이런 세상에 없는 악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미국에는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판례로서 제도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아는 한 매사추세츠주하고 뉴햄셔주 같은 그런 큰 주에는 이런 법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전통 미디어는 쇠퇴하고 수익의 저하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도 창궐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환경은 보지 않고 그동안 권력 비판을 해오던 정통 언론들을 겨냥해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5배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 여러분께서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언론중재법입니다. 손해배상법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그 주장이 맞을 때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언론과 그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이걸 중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형사처벌은 따로 하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따로 하면 됩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하게 5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겁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특히 언론인 여러분한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론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손배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의 30%를 차지합니다. 고위공직자는 패소율이 70%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서 우선의 언론의 취재 보도를 막고 권력의 급소를 막고 자신이 구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5배 징벌적 손배라는 어마무시한 칼을 쥐어주려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언론인 개인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쥐어주는 법입니다. 어느 날 나쁜 고위공직자가 여러분에게 이제 너 집에 재산 한 10억 되는 모양인데 내가 20억 홀라당 뺏겨줄게 이렇게 협박할 것입니다. 이런 무시한 법을 저희들이 야당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좌우 보수 진보 모든 언론을 망라하는 언론단체들 언노련 그리고 정의당 세계신문협회 변협 언론학회장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지금 42에서 바로 82, 92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일입니다. OECD 백신 접종률처럼 꼴찌로 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백신으로 고통받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지금도 충분히 언론인들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지고 구속까지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3억, 4억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억, 2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배를 넣어서 이런 고위공직자, 악덕 자산가들한테 큰 무기를 쥐어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는 분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가짜뉴스라 그럽니다. 입시 비리는 전부 유죄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자본시장법 개입 문제, 일부 무죄 난 걸 가지고 전부 무죄가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정작 막아야 될 가짜뉴스는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언론인들이 이제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든 뉴스를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경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까? 저 최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는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 언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신속한 백신 확보 관련해서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규탄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백신과 관련한 거짓말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백신 물량 부족은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짜맞추기에 급급한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첫 시작부터 실패였습니다. 작년 여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야당이 코로나 사태의 게임 체인저는 오로지 백신임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백신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백신 도입 예산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백신 구매 예산 9천억 원을 우리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하여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다, 백신 업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자 허술한 계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을 2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온 언론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 2분기에 실제 들여온 양은 약속한 물량의 2.8%에 불과했고 8월 공급 물량도 약속한 850만 회분 중에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 4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백신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그 많은 백신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는 기밀 유지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또 한 번 기망하고 있습니다. 두 손 놓고 있던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 완료율은 19%로 꼴찌 수준입니다. 정부는 일개 제약사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차관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1년 전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 숫자 맞추기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더나를 예약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공지도 안 하고 화이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화이자로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2,400만여 명에게 돌연 4주가 아니라 6주 후에 맞으라고 합니다. 2차 접종 날짜에 맞춰 출국하려 했던 해외 유학생들, 많은 국민들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는 겁니까? 또 부작용 우려에 50대 이상만 맞으라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부터는 30대 이상부터
맞으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0, 40대는 맞지 말고 50대 이상만 맞으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는 또 30, 40대도 맞으라니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전 공지도 사과 표명도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런 아나무인 정부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이거 맞추려고 숫자 맞추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석 전에 초과 달성했다고 또 K방역 자랑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돌려막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치적 홍보만을 위한 숫자놀이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상태, 향후 계획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부족한 게 있으면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시고 자화자찬을 그만두시고 백신 스와프 등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규탄사에 이어서 김태흠 의원님의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장이니까 저는 긴급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브루킹 댓글 사건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 그 이유는 댓글 사건에 몸통의 혐의가 제일 짙은 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쉽게 얘기해서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훈방 조치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국가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긴급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재창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구호의 뒷부분을 3번 힘차게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여론조작, 대통령은 사과하라! 간첩단의 안보 파괴, 국민들은 불안하다! 언론 재갈, 강행 처리, 민주당은 중단하라! 자화자찬, K방역, 국민들은 울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대 국회 정말 1년여 동안 가열찬 원내투쟁을 통해서 민생 챙기기에 온몸을 던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한기 여름 국회 운영이 잠시 뜸하던 때를 지나서 본격적인 정기국회로 접어듭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생을 챙기고 현장에서 야당다운 야당,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야당,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민심의 대변을 하기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